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사업이라는 그 흥미진진한 요정, 이걸 막 시작하려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는 걸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피플라이프의 이사이자 기업 경영 컨설턴트 전문가로 뭐랄까 업계에서 일 잘하시기로 꽤 유명하신 분이죠. 김송수 이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 자료로 법인 설립하고 또 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실제로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정말 털털하세요. 근데 또 일할 때는 눈빛이 확 변하시는데 카리스마가 정말 넘치십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김송수 이사님의 깊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자칫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이 법인 설립,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절차, 이것들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법인을 만든다는 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모든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상법을 따라 진행되죠. 가장 흔한 주식회사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몇 가지 핵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단추는 회사를 만들기로 이렇게 뜻을 모은 사람들, 그러니까 발기인이라고 하죠. 이 발기인을 구성하고 또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발기인은 뭐 단 한 명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회사의 뼈대를 세우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그 정관 작성, 이게 단순히 서류 작업을 넘어섭니다. 이걸 왜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르냐면요. 회사의 목적이라던가 이름, 본점 위치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지, 주주총회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같은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정관을 작성할 때부터 이미 미래의 운영 방향을 좀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단순히 그냥 필수 항목만 채워넣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상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 사항들이 있긴 한데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함께 창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초기 지분일 설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충돌이라던가 뭐 지분 변동 상황 이런 거에 대비해서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별도 계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뭐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의 조건이라든지 특정 상황에서 다 같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 이런 걸 미리 정해두는 거죠. 이게 바로 정관의 전략적 활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시작부터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단순히 회사를 세우는 걸 넘어서 뭐랄까 미래의 관계나 운영 구칙까지 다 설계하는 거군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아마도 자본금이겠죠. 네,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초기 자금이 필요하겠죠. 발기인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주 적은 돈으로도 법인을 세울 수는 있죠.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다면 그냥 최소한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부담도 덜하고.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자본금 규모의 적정성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예요. 자본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초기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얼굴 같은 거거든요. 너무 적으면 외부, 예를 들어 뭐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볼 때, 이 회사의 신뢰도나 사업 수행 능력에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사업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자본금은 설립 과정에서의 부담이라던가 또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하려는 사업의 종류, 뭐 초기에 필요한 자금 규모, 앞으로의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법적 요건을 떠나서 사업 전력과 연결되는 부분이군요.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했다는 증명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서류 같은 게 필요한가요? 네, 은행에 자본금을 납입하면 잔고 증명서라는 걸 발급해 줍니다. 이게 바로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죠.
이걸 뭐 서류상으로만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요. 회사의 신뢰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발기인 구성하고 정관 작성하고 그리고 자본금 납입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진짜 회사가 탄생하는 건가요? 네, 이제 마지막 핵심 절차가 남았죠. 바로 법인 설립 등기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보통은 2주 안에 회사 본점이 위치할 곳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앞서 준비했던 정관이라던가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들, 잔고증명서 같은 거요. 그리고 발기인 회의록, 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진 정보,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하게 됩니다. 아, 등기소에 접수하고 그 등기가 완료되면 그 날짜가 바로 회사의 공식적인 설립일이 되는 거군요. 딱 도장이 찍히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등기를 통해서 회사는 비로소 법적인 인격, 그러니까 법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또 의무를 지는 독립된 주체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드디어 법인 설립. 와, 뭔가 큰 산을 하나 넘은 기분인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느낌이 왜 이렇게 강하게 들죠? 이제부터 진짜 사업을 시작해야 할 텐데 또 필요한 절차가 있겠죠, 아무래도. 물론입니다. 법인 등기가 뭐랄까 법적인 탄생 신고 같은 거라면 이제 세무서에 저희 사업 시작합니다 하고 알리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사업자 등록이죠. 이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고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왜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등기만 하면 안 되나요? 역시 세금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죠. 일단 국가 입장에서 보면 누가 어떤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니까요. 근데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 계산서, 이걸 발급받거나 또 발급해 줄 수가 있고요. 사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이걸 나중에 환급받거나 아니면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절세의 아주 기본 중 하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꼭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하나요? 예전에는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 이걸 통한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합니다.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필요한 정보 입력하고 관련 서류들 있잖아요.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이걸 그냥 스캔 파일로 첨부하면 되거든요. 보통 하루 이틀이면 처리가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바로 집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고요. 오, 온라인이 확실히 편하겠네요. 그럼 사업자 등록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짚어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 개시일을 언제가 잡느냐인데요. 법적으로는 실제로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날이지만 흥미롭게도 사업 시작 전에도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등 이런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미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런 팁이 있었군요. 미리 등록해서 세금을 아낄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건요? 둘째는 업종 코드 선택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해서 관련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코드가 나중에 세금 신고 방식이라던가 정부 지원 자격 같은 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획 중인 사업이 여러 개라면 주된 사업 외에 부수적인 사업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하는 게 편할 수 있죠. 아, 업종 코드 하나 고르는 것도 신중해야 하는군요. 또 있나요? 셋째는 사업장 확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을 할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임차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그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건물의 용도라던가 임대인의 사정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빌리는 전대차의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점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지점이 있다면요. 각 지점별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법인 설립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면 이제 정말 회사가 본격적으로 굴러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정비할 것들도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주 관리는 어떻게 하죠? 처음엔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보통 발기인이 초기 주주가 되죠. 중요한 질문인데요. 회사가 설립되면 주주명부라는 걸 작성해서 본점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건 상법에 따른 의무이기도 하지만 누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인지를 명확히 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예요. 주식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주주명부 작성, 또 회사 운영을 책임질 이사들도 선임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사의 수나 자격 요건, 그리고 중요한 보수는 어떻게 정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이사는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1명이나 2명만 둘 수도 있어요. 좀 더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사의 보수는 마음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관에 미리 딱 정해두거나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내부적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법인 설립이라는 게 단순히 서류 절차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초기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절차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전략적인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지분율 설계나 주주 간 계약 같은 거요. 공동 창업 시에는 이게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엔 다들 좋으니까 우호적인 관계만 믿고 명확한 약속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잘 되어서 이해관계가 달라졌을 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진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정관을 단순히 그냥 법적 요건 충족용 서류로만 보지 않고요. 미래의 투자 유치라던가 경영권 방어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투자를 받을 때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투자자에게 바로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둘지 등을 정관에 미리 규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또 이사회 권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속도라던가 효율성도 달라질 수 있고요. 와, 정관 하나에 그렇게 많은 전략적 고민을 담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진짜 회사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 같은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을 딱 손에 쥐는 그런 행정 절차 그 이상입니다. 초기 지분 구조, 자본금 규모, 정관 내용 하나하나가 회사의 어떤 DNA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법률, 세무, 경영 각 분야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좀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결국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김송수 이사님의 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의 첫걸음부터 사업자 등록, 그리고 그 과정에 숨겨진 전략적 포인트들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과정들이 조금은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법적, 행정적으로 튼튼한 기반 위에 여러분만의 회사를 세우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 여정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법적인 요건을 갖춘 회사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낼 회사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싶으신가요? 이 설립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